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지난 만남에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번 만남에서는 이주에 관해서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만남에서는 이주에 관한 법령 등 규정과 이주 기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주에 관한 인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도와 명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2002년 7월 1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 그러해야 했는지 그 이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2년 7월 1일 이후에는 명도는 용도 폐기된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인도라는 이 용어로 과거의 인도 및 명도 모두를 다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 정의 측면에서요. 두 번째, 판결문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인도 소송이 정확한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여전히 명도 소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합니다만 가능한 한 이 용어 대신에 건물 인도 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김박사 부동산 영어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탑재된 이와 같은 동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우리들은 인도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인 법률적인 정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정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법과 현행법 비교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과거죠. 구민사소송법 시대를 국법시대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2002년 1월 26일 개정된 이것은요. 그 시행일은 2002년 7월 1일입니다. 어때요? 2002년 7월 1일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2002년 7월 1일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예고해 드렸던 내용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국법시대의 법률적인 정의에서 보자면은 명도와 인도라는 것은 별개의 용어이었습니다. 먼저 명도라는 것은요,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요, 뽑아내는 겁니다.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명도라고 하였습니다. 점유 이전입니다. 인도 또한요, 국법시대의 법률적 정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점유 이전입니다만은 인도는 주로 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이 아니라 이번에는 주로 동산입니다.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민법에서는 점유라고 합니다.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 여러분들이 외울 이유 없습니다. 점유 이전은 인도라는 용어로 과거의 명도 인도를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현행법 시대의 법률적인 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 시대라는 것은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 6627호입니다. 위에서는 6626호이었고요. 그 차이점은 27호는 편의상 27호로 할게요. 민사집행법이고요. 26호는 민사소송법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거 외울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법률 제 6627호로 제정되어서 2002년 7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대가 바로 현행법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행된 것이 동일한 날짜예요.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법에 담겨 있었던 일부 규정이 민사집행법으로 옮아갔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 민사소송법의 제690조가 일부 내용이 바뀌어서 민사집행법 제258조로 옮아갔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구민사소송법 시대의 법률은 바로 1999년 2월 5일 개정하여서 1999년 8월 6일 시행된 법률 제 5809호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법률의 690조 제690조가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민사집행법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258조로 옮아갔습니다. 일부 내용이 바뀌었어요. 제목은 동일하죠. 제목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구민사소송법 제690조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제1항만 제대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가 생략하였습니다. 자, 제1항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에 또는 명도하여야 이 부분이 258조에서는 또는 명도가 빠져버린 겁니다. 인도라는 말로 전부 다 통합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죠. 하여야 할 때는 집행관은 됐죠. 오차가 있네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민사소송법에 보니까 수취하여라는 한자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유어로 바꿉니다. 점유를 빼앗아라고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용어 통일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상식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명도라는 것은 용도 폐기된 용을 하는 것에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요, 앞서 예고드렸던 것처럼 판결문에 잘 담겨 있는데요. 그 판결문은 바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년 9월 4일 선고한 2013나 22919 판결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내용까지도 판결문 원문까지도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될 수 있겠죠? 이제 명도는 놓아줍시다. 예, 떠나라고요. 예, 인도로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합시다. 인도라는 것은 결국은 점유의 이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건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이제 판결문을 이용하여서 명도는 용도 폐기된 용어라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한 한 인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판결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판결문인지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판결문 그대로 인용해 보았는데요. 핵심 내용 부분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보았던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민사소송법이라든지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든지 그리고 제690조라든지 그리고 그 제목이 부동산 등의 인도 청구의 집행이라는 이런 거라든지요. 예, 그리고 그 법조문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이미 우리는 방금 전에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라고 규정하는 등 여기서 인도 또는 명도라가 있기 때문에 됐죠. 인도와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법시대에는 말입니다. 인도라는 것은 주로 부동산이 아닙니다.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 또한 앞에서도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도라는 것은요. 국법시대에 있어는 부동산 안에 있는 이게 핵심적인 표현이죠.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라고 판결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명판결문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나 구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여 따로 떼냅니다. 예, 바로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말입니다. 그 제258조에서 이와 같은 제목은 변함이 없죠. 이것까지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라고 규정하는 등 구민사소송법상의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서 인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명도 연연할 필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에서는요. 인도라는 용어 안에
과거의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인도라는 용어 안에 과거의 명도의 의미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상가 건물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적어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미장원 미용실 건물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바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나머지 내용 정리하기 위하여 화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건 판결도 말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송의 소장에서 청구 취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에는 말입니다. 인도가 아니라 명도를 기재하였다는 겁니다. 2002년 7월 1일 시행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인도 대신에 명도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지 않다는 것이 이 판결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명도를 기재하였으나 피고에게 전부 성소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에 인도를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판결의 인도의 의미는 말입니다.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미용실 비품 등을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반출시키고 뽑아내고 이게 과거의 명도에 해당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현행법 하에서는 그냥 인도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반출시키고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 즉 국법시대의 명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판결문은요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명도는 용도 폐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행법 하에서는 명도 대신에 인도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건물 인도 소송이 적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명도 소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이 용어 대신에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문에는 바로 이런 용어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인도라는 용어가 말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이상으로서 오늘 만남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